그날 저는 화장지 면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화장지일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위험한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약을 준다길래, 설명만 듣는다길래 잠깐 웃고 온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무료 체험이라던 약값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을 산 게 아니라 제 노후에 사인을 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그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해는 늘 그렇듯 창문 너머로 들어왔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통 2개. 어제 먹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 먹는 밥은 원래 그렇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바쁠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어제 통화했으니 오늘은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오시면 화장지 드립니다. 계란도 드려요. 손이 멈췄습니다. 화장지는 있었습니다. 계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된다고,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사실은 그냥 집이 너무 조용했던 겁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옆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도 혼자 사셨는데 요즘 안 보였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도 내일로 바빴으니까요. 경로당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이미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대요? 요즘 이런 거 많다던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발걸음은 버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화장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이 깨끗했습니다. 계란도 한 판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괜히 안 받으면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버스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말이 괜찮게 들렸습니다. 앞사람이 적고 있었습니다. 나도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써온 내 이름이었으니까요.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푹신했습니다. 에어컨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인데 요즘은 이런 것도 해주나 봐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스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점점 아는 동네가 아니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 앞이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해 준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것 말고는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지를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손짓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화장지 한 롤을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들고 온 건 화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안마기가 6대쯤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커피포트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커피를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푹신했습니다. 등받이도 편했습니다. 경로당보다 좋았습니다. 옆자리에 아까 버스에서 본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생각이요. 잠시 후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옛날 가요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따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와 율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어본 게요. 집에서는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웃거나 아니면 그냥 무표정하게 지내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음악이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들떠갔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든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대답 대신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판매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 건강 챙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판매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괜히 의심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무릎은 괜찮으세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무릎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체험만 해보세요. 무료예요. 무료라는 말에 다들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료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 남자는 손에 든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통이었습니다. 안에 알약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관절에 기름칠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 삐걱거릴 때 기름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무릎에 기름칠 해주는 거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름칠이라는 표현이 쉬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 하고 물리치료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병원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진료받는 것도, 약 타는 것도 전부 피곤했습니다. 집에서 먹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더 나아 보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난달에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순간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먹어봤다고요? 그럼 진짜 괜찮은 거네요. 처음 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의심이 확 풀렸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한 알씩 나눠드릴게요. 젊은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종이컵에 물과 알약을 나눠줬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알약은 작았습니다. 먹기 편해 보였습니다. 자, 같이 드셔볼까요? 다들 먹었습니다. 나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랑 같이 넘어갔습니다. 먹고 나니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 하나 먹은 것 뿐이었으니까요. 어때요? 속이 편하죠? 이게 바로 흡수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이니까 나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뭔가 느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안마기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거 시원하다. 한 할아버지가 안마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타보고 싶었습니다. 편하게 안마기도 타보세요. 다 무료예요. 무료.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자꾸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안마기 쪽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눌렸다 풀렸다 반복됐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진짜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게 공짜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커피 마시는 사람, 안마기 타는 사람,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사람. 마치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자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체험해 보셨죠? 어떠셨어요? 여기저기서 좋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였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았습니다. 줄은 많았습니다. 내 앞에도 종이가 놓였습니다. 펜도 함께 놓였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잘 안 보였습니다. 이건 체험 확인서예요. 오늘 드셔보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사인만 해주시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확인서라는 말도 괜찮게 들렸습니다. 체험했으니까 확인하는 거겠죠. 옆자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계셨습니다. 별 고민 없이요. 다 읽어보셔야 하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체험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서요. 법적으로 그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하다니 그럼 문제 없는 거겠죠.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본인은 헬스 건강식품을 어렵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계속 읽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니 다들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만 읽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게 더 이상했으니까요. 이름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긴장했나 봐요. 도장도 찍어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빨간 도장을 건넸습니다. 스탬프였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찍히는 거였습니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종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찍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빨간 도장이 종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걸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종이는 제출됐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제품 보내드릴게요. 제품? 체험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인했고 도장 찍었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마기에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만 불안한 건가 싶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지와 계란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계란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빨간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힌 그 도장이요.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확인서였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게 확인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지는 화장실에 쌓여 있었고 계란은 냉장고 안에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고지서나 전단지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얇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0만 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20만 원.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12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샀지? 언제 이 돈을 썼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헬스 건강식품 구매 대금. 구매. 나는 산 적이 없는데요. 체험만 했는데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제 방식 할부 12개월. 할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더 아래를 봤습니다. 계약일 2024년 4월 1일.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사인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헬스건강 고객센터입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제가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신청하셨네요. 아니, 저는 체험만 한 건데요. 사는 거 아니었어요. 고객님,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도장도 찍으셨고요. 그게 그냥 확인서라고 했어요. 체험 확인서요. 확인서가 맞습니다. 구매 확인서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의 밝음은 사라졌습니다. 환불 안 되나요?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이미 배송 처리됐고요. 저 아직 안 받았는데요. 곧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개봉하시면 환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돈 내기로 한 적이 없어요. 고객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읽어보셨죠? 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제품명을 쳤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봤습니다. 29,000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9,000원. 나는 1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진짜 가격은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만 나누기 29,000, 41.37, 40배가 넘었습니다. 40배요. 그날 받은 화장지가 떠올랐습니다. 공짜라고 했던 계란이 떠올랐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했던 약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두우면 더 무서웠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0만 원, 120만 원.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했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한테라도 말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못했습니다.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런 데를 가요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뎠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이, 이 침묵이 나를 그 버스에 태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구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안 보면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혹시 아들일까봐, 혹시 딸일까봐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마이크를 잡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불편한 점이요? 120만 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청구서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아, 그거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나 봐요. 설명을 못 했다고요? 아니, 애초에 설명이 없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방법. 그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선생님은 좀 특별하게 챙겨드리고 싶어요. 특별하게. 나만 특별하게.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조정?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120만 원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없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힘드셨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 남자도 앉았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죠? 갑자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자녀분들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어디 사세요? 아들은 서울, 딸은 부산이요. 아, 멀리 계시네요. 자주 보시나요? 명절에요. 명절 때 와요. 대답하면서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집은 작아세요? 네, 작아해요. 오래 사셨어요? 한 30년 됐네요. 와,
오래 사셨네요. 집값 많이 올랐겠어요. 왜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약 이야기를 하러 온 건데요. 그 남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보였습니다. 연락처도 보였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정말 부담이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사실 기본 단계예요. 진짜 관리를 하려면 좀 더 좋은 걸 드셔야 해요. 더 좋은 거? 지금도 120만 원인데요. 지금 거 환불은 어렵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조정? 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돼요? 선생님 상황에 맞춰서 조정 가능해요. 부담되시면 자산 활용도 방법이에요. 자산 활용?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자산이요? 집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이요? 집을 파는 건 아니고요. 담보로 활용하는 거예요. 잠깐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담보. 그 단어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세요. 집 안 잃어요.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심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라니,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생각 좀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이전 금액 그대로 나가요. 매달 10만 원씩 12개월이요. 힘드시잖아요. 10만 원. 매달 10만 원.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빼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특별히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특별히 그 단어들이 압박처럼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0만 원을 그냥 내야 하나 아니면 이 방법을 써야 하나. 둘 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책임진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서류 좀 보여드릴게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또 빽빽한 글씨들이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말이요. 펜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빨간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두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악수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뭘 한 건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의 집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남자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시죠? 집은 작아세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외롭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전부 다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하나씩 이용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요. 나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표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 취소된 건가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우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등기였습니다. 사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우편이었습니다. 우체부가 말했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또 사인이었습니다.
펜을 받아 이름을 썼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몇 장이나 됐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근저당.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3,500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1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번호로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지화자 선생님 맞으십니까?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미래법무법인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부채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부채? 나는 빚이 없는데요. 무슨 부채요? 근저당 관련입니다. 3,500만 원이요. 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등기, 사인. 그 단어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나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사기든 아니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 안 하시면 집이 넘어갑니다. 집이 넘어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딱 한 달.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을 한 달 안에 구할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적금도 몇백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할까요? 딸한테 말할까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 아이들 형편도 빠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누군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부동산 확인차 왔습니다. 무슨 부동산이요? 이 집 말입니다. 등기 확인하러 왔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 남자는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뭔가 체크하듯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곧 통보 들어갈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전부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운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첫걸음 뗀 곳도 이 거실이었습니다. 딸이 숙제하던 책상도 아직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이 집에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돌본 것도 이 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돌아온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고요? 화장지 몇 롤 때문에요? 계란 한 판 때문에요? 사인 2번 때문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 받은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120만 원이라고 적힌 종이요. 그 밑에 3,500만 원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120만 원이 어떻게 3,500만 원이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집을 노렸다는 것이요. 화장지는 미끼였습니다. 약은 연결고리였습니다. 사인은 올가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올가미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빨간 도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도장, 두 번째 도장, 그 두 개의 도장이 내 집을 지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엔 법원 우편이었습니다. 강제 집행 예고. 강제. 그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 달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매. 내 집이 경매에 나간다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으로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갚으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나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어요. 그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대로 진행할 뿐입니다. 서류대로. 내가 사인한 그 서류대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 잘 지내냐고. 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드시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도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못했습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대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각 예정 부동산. 빨간 글씨였습니다. 손으로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끈끈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괜히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옆집 할머니네 대문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주택.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요? 그분도 당한 거예요? 그날 저녁 그 할머니가 집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그 버스를 탔던 겁니다. 그분도 화장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분도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집을 잃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밤 집 안을 또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것처럼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날 그 버스를 타지 않을 겁니다. 그 확성기 소리를 무시할 겁니다. 화장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사진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될 겁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봤습니다. 내 집이었던 곳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기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지 몇 롤, 계란 한 판, 사인 2번. 그게 내 집의 값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입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낼만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냥 집을 옮겼다고만 말했습니다. 더 작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가끔 옛날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멀리서 봅니다. 새 주인이 들어갔는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그 집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빠진 채로요. 어느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또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더라. 화장지 준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 가. 공짜는 없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들 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갈 거라는 걸요. 외로워서, 궁금해서, 혹은 정말 화장지가 필요해서.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누군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적었었어요. 그 버스요. 다들 나를 봤습니다. 화장지 받았어요. 약도 먹었어요. 사인도 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집 잃었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더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분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른 분도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말하지 않아서, 숨겨서, 혼자 견뎌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떻게 사람을 믿게 만드는지 전부 말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지는 공짜였습니다. 계란도 공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찍은 빨간 도장은 내 인생을 지웠습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체험만 하는 겁니다. 그 말도 거짓입니다. 무료입니다. 그 말 뒤에는 항상 값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죠? 그 질문이 나오면 이미 표적이 된 겁니다. 집은 작아세요? 그 질문이 나오면 이미 올가미가 놓인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말하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라도 말하세요. 침묵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말하는 순간 그 무기는 무뎌집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화장지를 받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잃은 집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빨간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그 종이가 정말 체험 확인서가 맞는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게 맞는지, 그 웃음이 정말 진심인지 의심하세요. 거절하세요. 도망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